여러분, 세상의 모든 국경선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유럽 대륙을 벗어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복잡한 국경선을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도를 그리던 몇몇 유럽인들의 식탁에서 무심코 그어진 선들이 아직까지도 수많은 분쟁과 비극의 씨앗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이 시대는 단순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족 갈등,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의 뿌리에는 바로 이 제국주의 시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둡고도 중요한 한 페이지, 제국주의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국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을 식민지화하고 지배했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영토 확장을 넘어 원자재 확보, 상품 시장 개척, 그리고 국가적 위신과 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적인 욕망이 뒤엉킨 시대였죠.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산업혁명과 민족주의입니다. 산업혁명은 유럽 국가들에게 엄청난 생산력과 부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넘쳐나는 상품을 팔 시장과 공장을 돌릴 값싼 원자재가 필요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민족주의 사상은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서구 열강들은 왜 그토록 식민지 개척에 목을 맸을까요? 크게 세 가지 동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동기, 자원과 시장의 확보.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공업 생산품을 팔 새로운 시장이 절실했습니다. 동시에 철, 석탄, 석유, 고무, 면허 같은 산업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했죠.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줄 미개척 시장이자 거대한 자원 창고로 보였습니다. 식민지는 본국의 값싼 원자재 공급원이자 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강제로 팔아넘기는 독점 시장이 되었습니다. 2. 정치적 동기, 국가적 위신과 세력 확장, 강력한 해군력과 육군력을 바탕으로 한 영토 확장은 곧 국가의 힘과 위신을 상징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필두로 더 넓은 영토와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려 경쟁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패권 다툼이자 라이벌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 확보와도 연결되었습니다. 남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위기감도 팽배했죠. 3. 이데올로기적 동기, 인종주의와 문명화 사명. 가장 추악한 동기 중 하나는 바로 인종주의였습니다. 서구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며 미개한 민족을 문명화시켜야 할 백인의 짐을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 현상에 적용한 사회 진화론은 약육강식 논리를 정당화하며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둔갑시키는 데 악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동기들은 무자비한 식민지 쟁탈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 아프리카 분할. 아프리카는 제국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1884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베를린 회담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나누는 잔인한 국제회의였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유럽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지도 위에 줄을 그어 국경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년간 이어져온 부족의 생활권이 단절되고 서로 다른 부족들이 강제로 한 국가 안에 묶이거나 같은 부족이 여러 나라로 찢어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합리한 국경선은 현재까지도 아프리카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가 개인 소유로 만들었던 콩고 자유국에서는 잔인한 고무 채취 강요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학살당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2. 아시아 침략과 저항. 아시아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아편을 강제로 팔아넘겼고 이에 저항하는 중국과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을 벌여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홍콩 할양, 개항 확대 등 굴욕적인 조약을 강요했죠.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동인도 회사를 통해 철저히 수탈당했습니다. 1857년 인도 세포. 이 병사들의 항쟁은 영국 식민 지배에 대한 인도인들의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본은 서구 열강의 압력에 문호를 개방한 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조선과 청나라를 침략하며 자신들 또한 제국주의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제국주의는 피지배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 경제적 스타일. 식민지는 본국의 원자재 공급원이자 상품 시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자급자족 경제는 파괴되었고 본국의 이득이 되는 단일 작물 재배나 광물 채굴에 치중하면서 산업 발전의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2. 사회 문화적 파괴. 전통적인 사회 질서와 문화는 서구식으로 강요되며 훼손되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은 부정당했고
교육은 식민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3. 인권 유린과 차별. 식민지 주민들은 2등 국민으로 취급받으며 인종 차별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강제 노동, 학살, 재산 수탈은 일상이었습니다. 4. 근대화의 양면성. 물론 철도, 항만, 도로 등 일부 인프라가 건설되기도 했고 서구식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식민 지배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피지배국의 자발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수탈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침략과 경쟁은 결국 전 세계를 거대한 전장으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씨앗을 뿌린 것이죠. 식민지 쟁탈전에서 비롯된 갈등, 민족주의적 대립, 그리고 군비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을 쟁취하며 제국주의 시대는 표면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1. 신식민주의, 군사적, 정치적, 지배 대신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과거 식민지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려는 경향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선진국에 종속시키거나 국제기구를 통해 특정 정책을 강요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2. 국경 분쟁과 민족 갈등. 베를린 회담처럼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은 독립 후에도 끊임없는 민족 간,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르완다, 학살이나 중동의 복잡한 정세 등은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3. 경제적 불평등.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불평등한 경제 구조는 여전히 많은 개발도상국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원자재만 생산하고 완제품은 수입하는 구조, 선진국에 종속된 경제 모델 등이 대표적입니다. 4. 문화적, 정신적 영향. 식민지배의 경험은 피지배국의 문화와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어, 교육, 사상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 잔재가 남아있으며 때로는 자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이나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국제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시대는 인류의 탐욕과 권력욕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동시에 억압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려 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용기와 저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강대국의 논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역사적 통찰력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